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문가로서 또 시민단체 활동하시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후보자의 실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중추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저는 그 실현 여부는 이제 국민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도 민생이 직결된 뭐 하루아침에 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우선 순위를 민생에 직결된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중점을 두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하도급 거래에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한다든지 예. 또 가맹 그 사업 분야에서 또 노무비 변동을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그 저임금으로 득을 보는 또 단가 후려치기로 득을 보는 불공정 거래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과 가맹 본점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네. 아마 뭐 일자리도 늘지 않을 테고 또 지금 저임금 구조가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묻겠는데요. 예. 제가 그 내용은 봤습니다. 일단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납품 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노무비 변동을 넣겠다 이 말씀하셨고요. 네네. 가맹 사업 거래와 관련해서는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야기했고 네. 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단체 구성권과 또 거래 조건 협의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검토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도급이나 가맹법 등등은 기업 간 거래를 다루는 규율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어떤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 조건이 결국 수급사업자의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이 부분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겠고요. 향후에 어떤 의원님과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님과 충실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미 뭐 국회에서도 공론화돼서 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이른바 그 남양유업법 예. 가지고 그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했던 가맹점주들의 그 단체 교섭권이 삭제된 채 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노동조합도 오랫동안 관여를 해왔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단체 구성권이나 또 거래 조건의 협의권 정도 가지고는 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섭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원하청 관계 잘 아시겠지만은 네. 법보다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또 노동조합보다도 훨씬 가맹단체들이 갖는 그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는 의지로 네. 단체 구성권을 허용한다면 그것을 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없다면 저는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행 하도급법 등의 법 체계의 한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단체 구성권 차원을 넘어서 네. 좀 더 그 교섭의 어떤 실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하에서
그러니까 가맹점주나 그러니까 수급업체의 단체에게 노동조합의 3건에까지 그러니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그러니까 부여할 수 있는지, 지금의 단체 구성권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그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나 또는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국회와 충실히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최저임금 협의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예,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오늘 고생하십니다. 네. 그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의 그 강연료 등으로 114건에 8,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그 전날 각종 언론에서 강연 소득에 대해서 세금 탈루한 의혹이 있다.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해명을 통해 가지고 강연료가 무료이거나 또 2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국세청 홈페이지하고 관계관하고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강연료 25만 원 이하나 무료인 경우에는 지급자는 원천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지급자 그러니까 네네. 강연을 예, 드리는 맞습니다. 분은 원천 징수하지 않았지만은 수령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네네. 그럼 그건 이제 이미 2011년 소득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네. 그래 되는데,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신고 건수가 지난 3년만으로 기준으로 139건인데 비해서 누락 건수가 43건 있습니다. 그래 돼가지고 누락률이 23%인데 이 내용에는 우리 두 가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아예 강연료를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또 25만 원 이하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에 받았는 것에 대해서는 2014년을 빼놔놓고는 전부 다 1,5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 올렸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는 것이 법 규정입니다. 그거는 이해하시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2013년과 15년에 보면은 분명히 이게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강연료를 받았을 여러 사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소득이 제대로 신고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 조금 전에 누락률이 20몇 프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수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그러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네네. 하면은 누락률 23% 이걸 자료를 누락 건수는 우리 후보자께서 학교에다가 승진을 위해서 대외 활동, 봉사 활동 했는 내용을 보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제가 하는 거는 이 중에는 무료로 강의를 하신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것이 이제 과장됐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진보정의당, 새누리당 각종 정당 토론회 발제자로 토론 나오신 적도 있고, 법무부 국민연금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 강연도 있고, 이래가 2013년에만 19건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돈을 받았을 겁니다. 단 한 건 단지 10만 원이 더 받아도 그는 소득신고 대상이라는데 그걸 안 하셨고, 2015년에도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노란 게 다 2015년 건데,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소득 탈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2014년에는 1,5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 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드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해 12월 달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주최한 KB금융지배
구조 토론회 같은 패널로 참석하셨어요. 네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무료로 했을 가능성은 제가 비교적 적었다. 그리고 이분은 객관적으로 토론회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은 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하고 또 같은 2014년에도 총 누락이 13건 있는 중에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국회에서 여러 건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몇 건에 대해서는 지급했다는 제가 뭐 증언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EB 뉴스나 이제 인터넷에 나온 자료에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뭐 액수의 다 과는 변론으로 하고 소득 신고는 제대로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저는 매년 5월 달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의무자가 신고를 해서 홈택스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세금을 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류가 없을 건데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저의 어떤 소득 신고 누락 이 건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짐작컨대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서 좀 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자료 제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일정한 해에 라디오 방송에 매주 이렇게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 소득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수십 건인데 그걸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 그런 어떤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누락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1년에 아마 뭐 수십 건의 외부 강연이나 토론을 할 텐데 지급 의무자가 이거를 신고를 안 하시면 제가 매일 그거를 기록했다가 나중에 그 다음 해 5월 달에 누락된 거를 확인해서 그 지급자의 사업자 번호를 확인해서 홈택스에다가 제가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세무사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어떤 소득 누락이나 탈세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예를 말씀드리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 토론회는 대규모 토론회가 아니라 내부 간담회였습니다. 네. 자, 수고들 하셨고요.